예, 지금부터 2023 헌날 5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제1차, 2차 변론을 시작합니다.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손영근 변호사님, 정효영 변호사님, 예, 동인에서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효정 대리인 나오셨나요? 예. 그 다음에 이항은 변호사님. 예, 이항은 변호사 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 클라스의 최정현, 박성원 변호사님. 예, 출석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월 10일 날 제1차 변론 기일에 관여하지 못했던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님께서 오늘 참석하셨기 때문에 변론 절차를 갱신하겠습니다. 동의를 해주신다면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럼 주요 변론 내용은 지난 기일에 서면 진술, 제출 증거 의견 확인, 그다음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 다음에 침해되는 권한이 무엇인지, 직무 감찰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졌고, 장영수, 장용근 교수님께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은 변론 후에 추가로 제출한 서면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대리인이 12월 27일 준비서면, 그 다음에 25년 1월 10일 준비서면, 그 다음에 갑제 20호증에서 31호증까지 증거로 참고자료 5 이렇게 제출했습니까? 예, 피청구인 대리인은 12월 27일 준비서면, 25년 1월 8일 준비서면, 그 다음에 을제 15호증부터 24 증거로 제출하십니까? 네, 제출합니다. 예. 우선 청구인 대리인부터 을호증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증거에는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다음 피청구인 대리인은 어떻습니까? 네, 증거로 사용하시는데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호증, 을호증 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예.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조원석 감사위원인가요? 어떤가요? 네, 현재는 그러합니다. 현재는 그렇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1월 17일자로 이렇게 바뀐다고 들었는데 1월 17일까지 조원석 대행이고 그 이후에는 김인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직무 감찰의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피청구인. 예, 지금 주심위원 결정돼서 예. 지금 주심위원께서 해당 사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 예. 그러면 지금 뭐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상태는 아닌가요? 예, 아직 감사위원회가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혹시 선거 전까지 예. 나오면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양측에 진술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구인 대리인께서 5분 범위 내에서 최종 변론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헌법 재판관님들께서 본권 심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것으로 합니다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변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중차대한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본 대리인은 지난해 12월 3일 그 밤에 군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출동하는 헌법 침해와 헌법 파괴의 현장을 화면을 통하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한 침해와 파괴로부터 다시 헌법을 바로 회복해야 할 중대한 사명이 이 자리에 계신 헌법재판관님들을 통하여 마침내 달성되리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다는 말씀도 대리인의 주제를 넘어가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감히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본권의 권한쟁의 심판 원인이 된 직무감사가 감사원의 정말 순수한 감사, 그것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가 있다는 음모론을 잘못 맹신한 대통령의 의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숨어 있었던 배경은 본권을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과연 본권의 직무감사가 청구인의 독립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요약해 말씀드립니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은 청구인의 조직 및 업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1960년 4.19 민주혁명의 원인이 되었던 3.15 부정선거의 아픈 헌정사에 대한 반성으로서 세계 헌법에서 보기 드물게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었고 규정되었고 탄생하여 현재까지 그 지위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2008년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병립화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라고 이미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이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부여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하게 관한 사무는 공정한 선거에 의한 대표적 선출이라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의 기초이자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그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장받기 위하여 기관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 중립성 보장이 불가결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헌법의 연역, 청구인을 규정한 헌법의 편제, 대의민주주의에서 공정한 선거 절차의 보장의 중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면 행정부 소속의 감찰기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특별하게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헌법 정신에 명백히 반합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사헌법에 따른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감사헌법과 헌법이 충돌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이 있다면 헌법이 상위 규범으로서 기준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감사헌법의 해석과 관련한 감사원 측의 주장은 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면을 달리해서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에서 정한 피청구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 소속의 행정부 기관으로서 행정의 내부 통제 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행정부에 소속한 기관인 피청구인이 독립성이 헌법에 따로 보장되어 있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특정 정치 세력의 외압을 배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청구인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 또한 침해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단순한 우려를 넘어 우리 모두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참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청구인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정권 초기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바로 피청구인입니다. 피청구인 감사원은 2020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지자 대선 직후에 이와 관련한 직무감찰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 착수 1년 만에 감사원은 선관위 자체 감사 내용이 주요 감사 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적 감사가
감사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는 용두사미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원을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1월 행안부는 돌연 국회와 대법원 그리고 여기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의 독립적인 헌법기관들에 대하여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구인은 부득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국정원은 기술적으로 해킹과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시도에도 부정선거 단서를 잡을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국군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까지 총 300여 명의 계엄군을 동원해 선거관리인의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재판관님들이 텔레비에서 직접 보셨을 겁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노모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허위 진술을 얻기 위해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서 납치 및 고문까지 계획했다는 것이 경찰 조사로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더 충격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더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 직무감찰은 피청구인에 의하여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계엄군의 청구인 침탈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이 사건 직무감찰을 빌미로 청구인의 본질적인 선거관리 사무까지 개입하려다 어려움을 느끼자 이원 불법 계엄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이 사건 직무감찰이 청구인의 조직 및 업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을 현 정권이 스스로 입증해 주었다라고 말해도 큰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께서 부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셔서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독립기관인 청구인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원에 대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모 감사원장 시절에 정책감사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때부터 감사의 정치적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국정원 최고 책임자께서 저한테 예방감사론을 읽어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는 사실 예방감사라는 관점이 중요할 겁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사의 시작이 정말 본래적인 감사의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까?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최종 변론해 주십시오. 예. 중간 재판관님, 저는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의 최정현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먼저 그 청구인 측 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반박할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감사의 시작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건 감사는 언론 보도에 중선관위에 대한 인사 비리가 매우 크게 보도가 됐고, 그 이후에 중선관위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면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감사원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12.3 계엄 사태를 빗대어서 또 저희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역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시 군인들이 그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중요한 이 중선관위에 갔을 때 당직자가 단 5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고 우리나라의 그 선거제도를 수호하는 중선관위가 그렇게 중요한 서버가 있는 그 공간에 방호원도 없이 당직자가 5명이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중선관위가 얼마나 기관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하고 있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지난 1차 변론 때를 원용하면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공감사법상 대상기관과 그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기관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공감사법은 공공부문의 자체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감사기구를 지원하며 감사원 감사와의 중복 방지를 위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기관은 독립적 자체감사의 실시 여부, 정보의 기밀보호 여부, 기관의 업무 등을 고려해서 법 적용의 실익 및 각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공공감사법상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감사원에서 최초 시행령을 작성할 당시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선관위 사무처가 제외된 것은 단순히 실무상 원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당시 청구인은 자신이 공공감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법무부도 중선관위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법 시행 시기에 맞춰서 시행령을 신속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존중해서 청구인을 제외한 채 공공감사법 시행령을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이유로 국무총리실도 공공감사법 적용 대상에서 함께 제외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감사법은 청구인과 국무총리실뿐만 아니라 감사 대상 기관인 국가정보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 기관들은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 기관임은 명백한데도 공공감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 기관과 공공감사법의 적용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실무상의 필요 및 해당 기관에서 다루는 정보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양 법의 대상 기관 범위가 불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2014년 옥천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 자료 제출 관련입니다. 감사원이 배포한 2024년 4월 30일자 보도자료를 보시면 충북 선관위 관련 특혜 채용 사건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감사원은 2019년 11월경에 전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 사무국장의 자녀인 옥천군 공무원이 청북 선관위 경력 채용에 응시한 후 옥천군수의 전출 동의를 받아서 채용된 사례를 발견했는데 당시 충북 선관위가 옥천군 선관위로 하여금 당시 옥천군수를 직접 찾아가서 선관위 사무국장의 자녀가 충북 선관위로 전출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옥천군수가 전출에 부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옥천군 선관위의 사무과장, 선거계장, 지도계장까지 각각 직접 옥천군수를 찾아가게 해서 전출 동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 충북 선관위는 감사원에 옥천군 선관위의 선거계장, 지도계장 등이 선출직 옥천군수를 찾아가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옥천군수가 압박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2014년 옥천군수가 충북 선관위에 의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확인했고 전출 동의와 해당 선관위의 고발 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사원은 어느 시점부터는 그 자료조차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옥천 군수가 감사원에 출석해서 감사원의 문답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옥천 군수는 2014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옥천군 선관위에서 11월에는 사무과장, 12월에는 선거개장과 지도개장이 번갈아 가면서 직접 찾아와서 전출 동의를 종용했고, 본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매우 고민스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청구인은 감사원이 이 자료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은 것이 스스로 그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위와 같이 옥천 군수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면서 고발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을 뿐입니다. 추가적으로 청구인은 감사원이 이 사건 감사와 무관한 자료를 다수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예로 든 것은 오로지 옥천 군수 고발 사건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다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수의 자료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감사원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네, 저희가 이 PPT 자료를 13일에 제출했는데 청구인이 이것을 제출한 이후에 13일에 또 준비 서면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은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구인은 감사원의 감사가 청구인의 인사권과 감사권을 침해하고 선거관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 사건 감사를 통해서 청구인의 인사 권한을 대신 행사했다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행사된 인사권이 적법하고 적정한지를 살펴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사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선거관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간접적인 가능성을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이 또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현재성 또한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 것은 청구인의 감사권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독자적인 감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시지만 그간 감사원법 개정과 관련된 국회 내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감사원의 감사 권한과 청구인의 감사권은 병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감사 권한은 독자적인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혀 침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침해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부적법함으로 각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선고와 관련해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습니다. 늦지 않은 시기에 선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